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뭐, 잘 들어왔고요. 좀 농구 오랜만에. 아리반 토스, 모비스 승, 뭐, 삼성 오바, 그 다음에 수원 삼성 오바, 이래 됐고, 결국은 수원 삼성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 입장이고, 그리고 오늘 또 농구 4개 오바 봤었는데, 한 개 빼고 다 오바가 났었고, 뭐 항공도 뭐 너무 잽이 안 됐죠. 현건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잘 돌아왔고 그다음에 또 항공 마인하고 키움 또 결국 또 이제 키움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잘 들어왔고 뭐 당연히 성에 안 차죠. 이제 성에 차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잘 갈 수 있도록 할게요. 목소리 바뀌었나요? 됐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고 축구는 뭐 분석은 하는데 조합은 안 올려놓고 그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게시판하고 그 다음에 뭐 멤버십 하신 분들은 멤버십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결국 뭐 키움이 올라오네요. 뭐 말은 길었지만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슈스턴 하비에르. 봐, 또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오잖아. 솔직히 좀 봐봐. 모비스 같은 경우도 뭐 일정 가지고 그랬던 부분이고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연장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오버가 아니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되려면 어떻게든 되는 부분이야. 자, 양키스 코리아. 그 다음에 한 6.5 정도 잡아놓을 것 같은데. 저는 형님들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했고,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뭐, 저는 이제 그 미신 같은 거를 막 많이 믿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아시다시피. 근데,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된 거야. 1차전, 2차전 잡은 팀은 84%라는 확률이 있습니다. 74번 중에서 64번의 확률, 요 정도의 확률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양키스 뉴욕으로 넘어온 입장이고 예상대로 마인 당하는 건 마인 당하고 그 발대에서 나왔을 때는 또 언더 나왔던 이런 모습이야. 결국은 터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콜 같은 경우도 고르테즈랑 더불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줄 거고 아마 이거 휴스턴 승을 꿈틀꿈틀 거릴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프랭 갈 필요도 없고 물론 뭐 그런 입장이면은 설렁설렁 하지 않겠나? 아니, 조금만 하면은 한 큐만 잡으면 바로 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비르도 올해 확실히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뭐 이미 마음속에 다 정해놨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단 휴스턴 역배송 쪽으로 풀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역배 스프레드승에다가 언더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혀 뭐 양키스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거 있어. 왜 그랬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잡을 경기를 못 잡아서 잡을 경기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를 좀 더 하게 된 거야. 이것도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양키스 이거 휴스턴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경기들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고 타격도 뭐 약간 이런 부분을 가다 보니까 좀 뭐래도 흐름을 타지는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었다. 그래서 뭐 휴스턴도 많은 득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투수의 재미로 이렇게 승리를 거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차전, 2차전 잡은 팀이 거의 뭐 승리하는 거는 뭐 공식 같은 거니까요. 그죠? 일단 필라하고 샌디어. 보자. 샌디에고는 일단 샌디부터 쓸게요. 샌디 클레빈저. 그 다음에 필라 폴터. 근데 왜 폴터가 나올까요? 폴터 신입급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필라가 물론 좀 유리하게 가져가고 우리 샌디를 봤지만은 그냥 막판에 비슷하게 가다가 한 거야. 근데 나는 이 폴터 카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아무리 뭐 클레빈저가 맛을 가고 이래도. 그래서 여러분이 다득점 가보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또 다득점은 아니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년차 루키는 괜찮은데 왜 이게 지금 이 중요한 경기 때 경기를 잡아야 되는 경기 때 나오냐 이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바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견제사하고 그 뭐야 실책 때문에 세구라가 역적이 될 뻔했잖아요. 그죠? 좆될 뻔했는데 그래서 밥값을 다시 마무리를 지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좋았다는 부분이고 일단은 언더 볼 수가 없는 게 수비 실책이 너무 많은 거야. 계속 나와.
한두 번이 아니고 누가? 필라델피아가. 세쿠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호스킨스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약간 자멸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필라델피아란 말이에요. 그죠? 그 땅볼 유도를 4개 잘했는데도 실점이 안 올라갈 점수인데 1실점을 한 것도 그런 부분이었었고 포르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휴스턴전에 또 1이닝 무실점했지만은 길게 이렇게 간 부분들 없어. 그냥 약간 좀 장점이라는 거는 좀 공략하게 좀 폼이 좀 특이한 폼이다. 좀 공략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타점 잡기 어렵다. 약간 요런 부분인데 뭐 샌디에고도 뭐 요 정도는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 오버적인 부분은 그랬는데 뭐 신진급 중에서 이렇게 나왔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리스크는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클레빈저는 말할 필요가 없죠. 상당히 지금 후반기 들어오면서 계속 힘 빠지고 플레이오프도 마찬가지고 뭐 부상 복귀 시즌 감안해도 다른 선수들은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구종 가치도 다 떨어지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타성 같은 경우는 이제 드루리 그 다음에 그 코로넨 원스 멀티히트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아쉬운 거는 득점권 타율이 이제 무안타로 있으면서 좀 그렇긴 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확실히 뭐 약간 좀 콜도 좀 불리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클리벤저, 폴터, 그 다음에 수비 실책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오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오버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폴더를 막 얼라라고 해서 막 완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 막 긴 이닝을 많이 먹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지표를 봐서라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필라에 다른 선수가 있어요. 쓰려면. 근데 이 선수 쓰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오바가 가장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클레멘저가 올 시즌 정규리그 필라델피아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그래서 그걸 뭐 가져가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지? 자, NBA 보도록 할게요. NBA 뭐 혼돈의 NBA인데 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유타가 이기는 게 제일 이해 안 돼요. 유타가 왜 역배를 내고 앉아 있는 건지 오바내는 건 알겠지만은 자 한번 볼게요. 필라하고 세난요. 자, 형님들 그거 아니야. 그래도 이 엔비들 누가 막을 거냐 이거 아니야. 근데 마에는 배팅할 필요가 없지, 그제? 언어버 가는 게 맞지. 이거를 마엔 가는 사람이 있겠나? 그리고 세난 같은 경우도 의외로 잘해. 이게 다 반짝인 것 같긴 한데 3점 슛을 무지하게 박더라고. 그러니까 유타도 마찬가지. 이거를 좋게 봐야 되는지 내가 상당히 있으면 존슨이라든지 데빈 마셀이라든지 그냥 조시 리차드슨. 그러니까 그냥 뭐 줘도 되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필라 같은 경우도 너무 단조롭고 보선전도 마찬가지고 미러키도 저쪽에 미들턴 빠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필라승을 보긴 봤잖아. 제일 좋은 건 오버였고 그래 턴오버는 뭐 이렇게 많은지 또 뭐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지금 야투도 많고 그러고 나는 미러키 그 정도면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게 막 연장 가서 오버 가려고 했던 그런 경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하든만 정상인 것 같고 나머지는 감독도 그 닥 리버스 감독도 멍청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12.5는 일단 필라 마에는 배팅하는 법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사 하더라도 물론 유리하긴 해. 엔비들 누가 막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차라리 지금 필라라면은 샌안토니오 프렌이나 아니면 또 저득점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도 미러키 전에 시합 90점, 100점도 안 될 경기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해결해줄 친구가 없다. 약간 맥시 따로, 하든 따로, 약간 엔비드 따로, 엔비드 3점 왜 자꾸 때리는지 리바운드 잡아야 되는데 세난 앞에서도 그러고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 근처까지는 가겠지만은 결국은 뭐 많이 찍는 거는 좀 아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세난 프렌에다가 11점 프렌생에다가 223.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인디. 와 나는 오늘 인디 승을 줬어요. 와 이럴 줄 진짜 생각도 못했어. 와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될까 합니다.
디트 가야 돼요. 이건 좀 심했어요, 애들. 사람 아니문이다 진짜. 그래도 또 언더고. 워싱턴 전에도 마찬가지고 세난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뭐 전반에는 거의 뭐 15점 차로 뒤지는 부분 하고 할리 버튼만 잘했다. 할리 버튼. 할리인데 얘. 그리고 이제 뭐 메서린 기대하는 거. 메서린 기대주. 뭐 비타지 잭슨. 라인업도 좀 약해 어찌 보면은. 그래서 디트가 이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디트 또 그 요번에 신이랑 약간 걔 누구야? 저기 누구야? 메서린하고 약간 그 아이비하고 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디트 같은 경우도 물론 커닝햄, 샤딕베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 벤치는 실수가 없는 부분이고 벤치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루키 빅맨 약간 루키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요. 봤을 때는 걔네가 얼마나 뽑아주냐에 따라서 디트가 승리를 거두고 인디의 승리를 거두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디트에는 뭐 듀런이라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어쨌든 아이비 신인왕 유력 후보 중에 한 선수인데, 또 뭐 또 바로 적응해서 뭐 어시스트도 한 10개 이상 찍어 보더라고. 9개인가 10개인가 찍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디알로라든지 디트 얘기합니다. 디알로랑 헤이즈랑 조셉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저기는 비타제 잭슨 뭔가 좀 약해 보여요 확실히. 그래서 나는 또 인디는 또 터너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고 골밑이 상당히 지금 헐거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저는 뭐 보고다노비치라든지 샤딕베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백투백 이야기할 건데, 뭐 백업이 약하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바가 좋은 경기는 아니고 디트 승에다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기다 보겠습니다. 제가 그 뉴욕하고 디트 경기도 그때 아마 언더 봤었던 것 같은데, 이 경기도 뭐 비슷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 닉스 그걸 어째 된도. 그래서 닉스가 엄청 많이 넣어서 그래 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지? 그래서 뭐 디트도 100점 아니면 뭐 90점 넣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으니까 저는 뭐 오바 좋은 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 여러분 말하는 쓰레기 더비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올랜도 보스턴. 보스턴 잘했죠. 보마 하나요 못하나요? 보마 하나요 못하나요? 아니면 오바 갈까요? 방금 오늘 보스턴 있었잖아. 그 애매할 값을 핸디 뺐는데 역시 마이애미 노답이죠, 그죠? 그 승에 마인 승에 오바 가면 돼. 뭐 문제될 게 없다. 아니면 게임식 하면 오바고 막 일반승은 여러 말은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된다. 보마 언 보마업 둘 중에 하나지 뭐. 7.5 219.5. 근데 왜 언더를 볼 수가 없냐면 테이텀이 때문이야. 테이텀이 지금 미쳐있어요 지금. 사이드 롱투 이런 거 안 들어갈 것들 다 들어가거든. 그 올랜도 같은 경우도 지금 반캐로 어제도 얘기해주잖아. 반캐로 1순위 임마. 지금 스탯 연속 찍고 뭐 한 명 찾기는 찾았다. 주전 경쟁력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골 앤서니도 지금 부상에 있다가 볼 핸들로 지금 채웠죠. 그래서 반등 홈에서 또 분명히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 또 이제 그 벤치였다가 원래 로스가 벤치 자원 아니야? 로스요, 로스. 로스 같은 경우도 올해 좀 주전으로 좀 올라오면 약간 작년부터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저는 뭐 돈 보태주는데 뭐 올랜도가 이긴다고 프렌한다고 이런 말은 아니고, 보스는 지금 필라도 잡고 메이웨도 잡고 뭐 우승 후보인 거 다시 증명을 했고, 특히 이제 뭐 봐봐 테이텀 브라운 그 점수 낸 게 뽀록이 아니더라. 오늘도 똑같이 해주고 쌍포고 그랜트하고 윌리엄스 부럽던 벤치 자원들도 확실하고, 그 다음 또 팀 이슈가 문제가 많았잖아. 그 성희롱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경기를 해버리고 있어요. 새 감독 만나서 새 감독 맞춰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랜도 같은 경우도 지금 5년 뭐 10년 정도 뒤에 5년 3, 4년 뒤에는 또 최고의 콤비로 되려면 반케어노라든지 바그노 이런 부분들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테이텀이라든지 브라운을 넘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본내도 이제 포틀랜드에 있던 본내도 지금 활약을 예상보다 골밑 경쟁력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랜도도 페인트 존은 본내가 좀 백업이긴 한데 본내한테도 당할 수 있는 게 지금 올랜도의 빅맨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언더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반캐로 하나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캐로도 보니까 방캐로 보는 맛에 보는데 잘 하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신인들 막 많잖아. 뭐 아까 뭐 걔도 마찬가지고 좀 많아. 레이커스의 걔도 마찬가지고. 오컬의 걔는 이제 시즌 나올 때가 못 뛰는데 그래서 좀 약간 세대 교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죠? 올랜도 때문에 언더 날 것 같으면 다른 거 오버 찍어도 하세요. 근데 너무 이 롱투 사이드에서 넣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 안 들어갈 것 같은 거 그런 게 다 들어간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선은 항상 작년에도 보면 215 막 요 정도 주죠. 막 되게 막 230 이런 느낌이야. 220 7 이런 느낌의 경기는 별로 없어. 뭐고 저기 배당이나 이런 거 잘 주질 않기 때문에 기준이라든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애미는 왜 자꾸 정배 주는 거예요? 토론토 오늘 또 이기죠 그냥. 아니 마이애미 뭐 자꾸 왜 정배 주는데 안 간다니까. 토론토 역배. 마이애미 성애장가 그리고 오바. 뭐 브루클린한테 제역전패 당하긴 했다. 대역전 당했는데 시아캄도 맹활약을 했고 트리플 더블까지도 했는데 그다음 이제 트렌트가 너무 얕초부진. 근데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 볼게. 뭐 스카티 반저라든지 그다음 아누노비 아치우에 코로코 뭐 포도 좋은 애들 너무 많잖아. 그리고 장신 뭐 라인업 길쭉이 라인업 해갖고 가잖아. 마이애미 보스턴한테 됐는데 보스턴보다 지금 어째 봤을 때 그런 신장적인 부분에 이런 거 봤을 때 토론토 훨씬 기도. 토론토 물론 뭐 제역전패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뭐 흐름 타면 잘하는 팀인데 일단은 흐름 못 타고 있고 그다음 또 히로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마이애미 경기 보면 히로 말고는 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버틀러 아데바요 안정적이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못 이기고 또 수비 좀 더 빡세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마이애미가 또 수비랑 언더적인 부분이 또 많은 팀이잖아.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크고 이런 애들 상대로 했을 때 올 스위치 됐을 때 이 디펜스 이런 거 되겠냐 봤을 때는 힘들다고 봐요. 맞죠? 장신 센터가 없잖아요. 마이애미가 지금 센터 그러니까 뭐 아데바요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뭐 라우리 같은 경우도 한 해 한 해 지금 나이 먹어가면서 지금 슬래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마이애미 갈 거면 언더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뭐 토론토 보기 때문에 토론토 역배나 프레는 또 토론토가 또 클리블랜드 상대로 결국 또 분위기 전환되면서 이기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토론토가 은근 약간 숨은 작년에도 끝에 마찬가지고 좀 잘 풀어가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뭐 마이애미 가려면 오바가 나와줘서 상응을 해줘야 무슨 경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는 왜 자꾸 역배를 받고 앉아있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오케이. 그래고 더더욱이는 뭐 1.49는 아니지 1.7이나 뭐 이래 줘도 모르겠다마는 그지? 자 했는데 클리블랜드 정배 받았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노? 클리블 정배 받았다. 클리블 정배 받았어. 나는 카고 갈랍니다. 카고 훨씬 낫다. 그리고 270.5는 오버 볼 거지. 자 일단은 시카고 같은 경우는 뭐 워싱턴한테 지긴 졌는데 부세비치 그 다음에 드러먼드 경기력 일정함 동부 선두권 노릴 수 있다. 많이 역배 받을 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잭 라빈 드로자인 거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클리블랜드는 아직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미첼이 30점이나 넣었어. 그 다음에 어시스트도 10개에서 잘 돌아갔어. 근데 막판에 뒷심이 안 돼서 점수를 아예 못 붙이더라고. 파작도 이상하게 파작을 하고 알랜도 더블더블하고 갈란드는 이제 경기 제대로 소화 못했고 갈란드 그 경기 도중에 눈 찔렸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 부분 좀 약한 것 같아. 오스만 요 라인들 좀 약한 것 같아서 저는 물론 좀 올라오겠지만은 우리가 미첼이니까 되겠지 이런 기대치만큼은 돌이켜보고 시즌 끝나면은 몇 단계 좀 올라가 있을 거야. 나는 많이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오코로도 있고 뭐 많은데 결국은 경기를 보면 똑같 비스무리하든지 뭐 젖잘싸고 져버리니까 저는 시카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미첼이 이제 볼 운발적인 부분은 가겠지만 이제 받쳐줄 선수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야. 여기는 뭐 이제
라빈 쉴 때, 라빈 쉬었을 때도 경기력이 좋았고, 드로잔 잭 라빈 가면 이거 뭐 미체라 감당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뭐 일단은 시카고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다득점을 일단 보긴 봐야 될 것 같다. 득점 자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오버 보는데 시카고 그냥 승가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카고 역배인가요? 역배 받을 이유가 없죠, 그냥. 그래서 역배 가면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배당도 좋고 오버 갈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보면은 뭐 오버 보겠지만. 그다음 미러키, 그 다음에 휴스턴 12.5, 그 다음 230.5. 그 작년 기준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230 계속 주네요. 그 휴스턴 3점 잘 넣고 그거를 꽂혀 있나 봐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보다 야투가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다. 뭐 한 미러키 120 주고 뭐 휴스턴 110 꼽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일단 뭐 잘했어요. 없는데도. 존나 웃긴 게 미러키는 멤버에 비해서 없는데도 잘해. 그리고 뭐 쿤보 빠졌을 때도 잘하고. 베테랑들이 역할을 잘해줘서 조질이라든지 메토스라든지 요런 애들이 뭐 그전만큼 주전만큼 못해줬지만 그래도 잘했어. 잘하긴 잘하더라고. 역시 강팀이다 보니까. 휴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기 내내 뭐 멤피스 몰아붙지만은 5분을 못 버텼죠. 5분을. 못 버텨가지고 했고, 그냥 뭐 생군이 좀 활약이 좋다. 활약이 좋다. 그거 말고는 없어. 그냥 스텝업의 중심을 주고 있잖아. 선수들 성장하고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언덕하면 될 것 같아. 옛날처럼 뭐 3점 막 대게 놓고 뭐 물론 그린 지난 드래프트 2순위였던 뭐 그린이 33점을 해서 그렇긴 한데 딱 잡아줄 선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아니 아무리 리빌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리빌딩이 이제 베테랑 있는 속에서 리빌딩을 하는 거하고 그냥 생짜배기 리빌딩 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거죠. 그거는 이제 약간 리툴링이 될 수도 있지. 리툴링은 그냥 사람만 바꾸는 거고 리빌딩은 하면서 윈나우 지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바꿔가면서 하는 거지. 아예 생짜배기를 내는 게 아니고. 휴스턴 같은 경우 약간 생짜배기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뭐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어쨌든 뭐 로페즈 있으니까 로페즈 하나 갖고 쫙 밀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휴스턴은 110점을 넣는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미러키가 130을 넣는다고 생각해서 이걸 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친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 미러키도 뭐 필라전에 봤을 때 좀 가까스로 이겼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뭐 필라가 그렇게 못했는데 2점 차로 겨우 이겼는데 이거 뭐 많이는 이해되죠. 근데 230은 좀 어쨌든 뭐 미들턴 빠져 있는 부분도 그렇고 기준점 때문이 아니고 휴스턴이 110점을 한다고 생각. 아니 미러키가 뭐 130을 뭐 120 몇 이래 꽂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밀만 쪽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입해야 돼요. 휴스턴도 아무리 뭐 리빌딩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약간 베테랑급 중에서 뭐 가드 한 명, 그다음에 센터 중에 한 명, 요래 영입을 해야 돼. 그래야 되지. 뭐 생짜배기 다 해보겠다 이런다고. 그래 할 거면 너나 다 그렇게 하지. 자 멤피스 5.5. 댈러스는 조금 충격받은 게 이제 피닉스 전에 그 뒤집힌 거, 잘해놓고 친 거. 그게 좀 인상이 깊네. 이거는 언더요 언더. 그리고 델마언. 그 다음 언더도 댈러스 은근 수비 잘하잖아요 님들아. 보면 댈러스 경기 언더 경기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휴스턴 출신 크리스 우드 얘가 잘하더라. 크리스 우드. 하드웨이도 지금 부상 여파가 없기 때문에 뭐 계속 가면 될 것 같고 너무 돈치치 위주긴 한데 그냥 잘한다. 그다음 멤피스도 뭐 짜모는 탑사 그러니까 뭐 슈퍼스타 가지고 대결하는 거 맞긴 한데 베인이 부족했어. 작년에는 브룩스하고 베인이 잘해가지고 브룩스는 지금 빠져있고 그리고 베인이 잘 돼가지고 그랬던 부분이잖아. 이 모란트 안 되면 이거 그냥 끝이야 경기. 근데 댈러스는 우드 될 수도 있고 그다음 하드웨이도 뭐 문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니 뭐 콘차를 이런 애들 있잖아. 멤피스에 뭐 라라비아 요런 애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 봐요. 그래서 베인이 조금 처져 있는 부분은 좀 좋게 볼 수가 없고 똑같다. 여기도 슈퍼스타, 여기 슈퍼스타 가지고 경기하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뭐
댈러스가 좀 더 낫지 않겠나. 물론 비슷해 성향 자체는. 근데 좀 임팩트 같은 게 그래도 뭐 안 좋긴 한데 그걸 별로 농구상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자유투도 그 15개씩 뜯어내보고 막 뭐 그 노비츠키처럼 막 학다리 점프도 갈기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대되는 건 아무래도 댈러스 쪽이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비슷하면은 뭐 하더웨이, 우드 요 벤치 구간 쪽이 있는 쪽이 유리할 것 같고 일단 댈러스도 곧잘 모란트만 고립 잘 시키면은 다른 해법은 보이진 않아요. 지금 멤피스 뭐 뉴욕 닉스도 그 연장 갔잖아요, 얘들아. 맞지? 연장 갈 게임도 아니었는데 그지? 제가 봤을 때는 댈러스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경기 덴버 대 애국가. 실점에 2-4점. 야 근데 덴버 이거를 씨발 믿을 수가 있을까 이거. 9경기죠. 그래서 총 11경기지. 백투백 일단 백투백이긴 한데 일단은 오클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홈그랜이 없는 게 좀 아쉽다. 이순이게. 알렉산더밖에 없다. 원래 길저스 알렉산더의 팀 하나 팀이긴 한데 진짜 혼자 한다. 진짜. 너무 그러니까 나는 좀 그래도 1년 뒤면은 좀 달라질 줄 알았다. 근데 보강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씨발 홈 그랜이 하나 믿고 그냥 한 거야. 덴마 보겠지. 뭐 없는데. 물론 미네 상대로 그래갖고 뭐 연장 갈 뻔도 했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뭐 프레는 뭐 개꿀 따시로 묻다지만은 이 뭐 요키치 누가 막을 건데 포터라든지 요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똑같아요. 베테랑도 없지. 나는 그거 세크도 마찬가지고 오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아까 휴스턴 같은 팀도 마찬가지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 두세 명 정도는. 그게 없는 부분들이 그냥 재능충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경기를. 그래서 나는 그리고 덴버에도 백투백 일정도 좀 문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그냥 이길 수 있으니까 뭐 7.5 정도는 솔직히 해야 되지 않겠냐. 뭐 로빈스 어리라든지 베이즐리라든지 뭐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뭐 막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냥 뭐 공격 진짜 엄청나게 단순한 공격 하나만 가져가더라도 버텨내기 쉽지 않다. 그리고 오클 프렌 가는 방법이 잘 없죠. 딴 거 가지고 그냥 덴마 한번 안 찍는 게 맞지 그냥. 그래서 저는 뭐 덴마원 쪽을 보고 우승 후보는 아니면 누가 우승 후보라 하던데 우승 후보는 아니고 뭐 전문가 중에 저 사자들이 많나 봐요. 우승 후보는 좀 아니지. 뭐 보고 우승 후보라 하노. 할 것도 제대로 못 하더만. 세크, 그다음 클퍼, 3.5, 그 다음에 221.5. 요거는 오바 우선. 클퍼스는 3.5 마이너스. 근데 클퍼스는 마이너스 뺐으면 좋겠고 1.5만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오바 우선이다 근데. 오버 우승 오바 우선. 오바 우선. 1.5 오바 우선. 무조건 세크 오바 230 줘도 간다. 세크 뉴어 확실하다 얘들아. 그럼 못 먹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뉴어를 언더를 보는 거는 찍지는 못합니다 얘들아. 세크라든지. 왜? 똑같아요. 득점은 잘 꼽아요. 여기도 진짜 세크 다 똑같아. 세크 휴스턴 그 베테랑급 잡아줄 애가 필요해. 그러니까 막판이 정리가 안 되는 거라. 경기를 잘해놓고 맨날 지는 거라. 또 사보니스 옥팔레 이런 애들 뭐 있을 끼고 그 다음에 뭐 박스 허터 슈어터 이런 애들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바 가는 게 가장 낫지 않나. 그래서 클리퍼스 이기고 결국 다 이기고 레너드도 좀 건강하게 돌아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행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깨너드라든지 레너드 말고 깨너드라든지 뭐 존월 백업을 잘 데리고 왔죠. 존월 뭐 코빙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빠른 득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월을 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존월 뭐 레지 잭슨 이런 애들 마찬가지. 박스 같은 게 이제 확실히 돌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1타야 세크에 가려져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나는 뭐 득점력에 보면서 세크는 뭐 계속 오바 내주는 거는 뭐 작년에 뭐 대강만 봐도 오바 그냥 내니까 오바 가기 좋은 팀이지 뭐 승패 가기 좋은 팀은 아니고 핸디도 3.5면 안 가죠. 포틀랜드한테도 그 깨질라고 그런 팀인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 포틀랜드 상대로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물론 뭐 사보니스 주바지 대결에서 뭐 사보니스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으니까 뭐 공격하기는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좀 약점이 주바치가 있는 건 좀 약점이긴 하죠, 그죠? 뭐 주바치 약간 수비형 빅맨 같이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보니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간다면 뭐 내각으로 뭐 또 사보니스 3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져간다면 공간이 좀 많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부분 보고 박스라든지 허터라든지 이런 백커트 듀오는 계속 기대가 되는 입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바 우선 클리퍼스 승 뭐 마인승 요래 보는데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두 조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축구는 뭐 조합은 안 가져갈 거고요. 계속 연승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리만 해서 올려놓도록 하고 저는 내일 아마 옷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뭐 공지나 멤버십 게시판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벽에 하든지 아니면 야방에 뭐 서울 도착하면 8시면은 그때 뭐 켜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녹화 끝. 오케이. 오케이. 녹화 끝.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